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금일은 4월 29일이고 현재 시각은 1시 3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포스코케미칼이고요. 코드번호 003670입니다. 자, 포스코케미칼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조금 이제 우려감이 조금 다소 있기 때문에 조금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제가 공매도 경보라고 해가지고 공매도 경보가 울렸다.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긴 했었거든요. 주가가 좀 밸류에이션이 비싸다라는 말씀도 이전에도 계속 드렸었고, 주가가 여차하면은 차익 실현하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좀, 우려를,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저도 이제 100% 맞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정도까지만 생각을 좀 이런 의견이 있구나까지만 생각을 해주시면 일단은 뭐 감사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로서도 뭐 항상 주식이라는 것 자체가 올라간다라고만 막 얘기는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그 약간 반대 의견이라고 할까? 약간 그런 의견을 주는 거구나. 그런 얘기들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좋아요. 이 기업이 좋습니다. 다른 건 다 좋아요. 하나가 제가 지금 걸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은 수급 자체가 이전과는 비교를 해가지고 뭐 크게 매수세가 좀 끊기는 그런 이전에 매수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들어왔었죠. 주가가 굉장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금은 살짝 좀 주춤한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살까 말까 계속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실적 발표를 했었는데 컨센서스 추정치를 3회를 했어요. 컨센서스 추정치가 영업이익이 250억 원이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343억 원이 나오면서 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낸 거죠. 자, 어닝 서프라이즈가 냈습니다. 자, 그렇게 2분기에도 리포트 전망치를 보니까 여기 2분기 같은 경우에서는 1분기는 343억 원, 그리고 2분기 실적은 매출액 5천억 원에 373억 원, 373억 원, 지금 336억 원 추정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추정치를 상향을 한 게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은 300 이제 이전에 추정치가 253억 원하고 336억 원 이렇게 해가지고 EPS가 1,585원 정도 수준이 될 거다라고 했는데 대략적으로 한 1,700원 수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제가 한 가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주가가 좀 이제 고평가 수준의 위치에 있다. 자, 주가 흐름들을 보면은 지금 15만 5천 원 수준에서 442원 EPS를 적용을 해가지고 350배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자, 이게 442원이 1,700원 가량으로 좀 높게 추정치 좀 상향을 시켜가지고 잡아볼게요. 1,700원 수준으로. 자, 이렇게 되면 91배 수준이 됩니다. 91배 수준.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 있는 부분들이죠. 2분기에 추정치를 좀 상향을 해가지고 1,700원 정도 잡았으면은 거의 그 2022년도 추정치를 잡은 거예요. 잡은 거 91배 정도 수준이면 주가가 물론 이제 성장을 함으로써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더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면서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실적에는 이상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이 기업이 좋습니다. 근데 반영이 좀 많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이 이전에는 조금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다소 경계는 조금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오늘 내일까지는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가정을 하되 61선이 반등이 나와가지고 추세를 17만 원을 뚫어버리면은 그때는 걱정을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말씀드렸듯이 돌파를 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는 상태에서 시장도 꼬그라지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은 영향이 좀 있긴 하겠지만 61선을 이탈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조금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는 것들도 분명히 열어둬야 되는 부분들은 맞지만 이전과는 조금 다른 양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성장성은 확인을 했습니다. 성장성을 확인을 했는데 실적 개선을 이어갈 전망이다라고 하고 1분기 실적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이익 체력을 완전히 회복을 했다.
근데 이제 2019년도, 20년도 부전에 실적은 중장기 양극재 증설 효과가 시작이 되면서 자, 유상증자를 했던 부분들이 생산 능력을 대폭 키웠기 때문에 2040년도까지 성장을 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추가 여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어요. 근데 바닥이 어디냐? 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은 통상적으로 쌍봉을 만들고 돌파를 여기는 돌파를 했었잖아요. 여기는 돌파를 했었고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좀 나왔어요. 쌍봉이 나오면서 여기서 못 뚫는다고 할 수도 있었는데 일단 뚫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지를 받고 돌파를 하고 일반적으로 쌍봉이 이런 형식이 나오면은 61선을 이탈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다음에 이탈을 하게 됐어요. 장기 이평선도까지. 자, 여기서도 이제 전고점을 뚫었죠. 단기 고점을 뚫었죠. 쌍봉이 나오면서 조정을 장기 평선까지 받았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이렇게 계속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뚫었는데 일단 조정을 받으면서 조정 61선까지 지지 반등 나오고 뚫었잖아요. 강한 힘으로. 근데 여기서는 뚫지를 못했어요. 뚫지를 못했고 61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기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장기 평선 되겠죠. 근데 최근에 상승폭이 굉장히 컸어요. 상승폭이 증가폭이 굉장히 컸었기 때문에 61선을 이탈하면 장기 평선들을 도달한다라고 하는 경우에서는 장기 평선 61선을 이탈하면은 장기 평선까지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살짝 이게 저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근데 이전에도 봤을 때 장기 평선에 터치를 하고 살짝 닿은 다음에 반등이 좀 나왔어요. 장기 평선까지 바닥. 그러니까 이거는 평균적인 조정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때도 이 상승폭이 이전보다는 그렇게 크진 않았었거든요. 보면은 장기 평선들을 좀 이탈한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여기 또 이탈을 하면은 또, 여기 천일선까지 조정을 받고, 천일선에서 장기 평선까지. 그리고 상승폭이 굉장히 컸습니다. 굉장히 컸어요. 이제 또 공매도의 타겟이 될 수도 있는 우려감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성장을 하고 유상증자하고 이제 30년도까지 더 이제 기업 자체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주가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된 부분들을 경계를 하는 거죠. 그게 한 가지입니다. 그게 한 가지. 자, 지금 348배, 350배 수준이에요. 근데 물론 이제 실적을 발표를 했으니까 이 실적을 이어간다, 상승한 그런 실적들을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추정치를 상향시킨 부분들이 성장성으로 확인이 되는 부분들이 맞죠.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61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17만 원을 뚫어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탈을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비중 관리를 어느 정도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어디까지 장기 편성도까지. 최근에 상승폭이 가파르고 반영된 게 있으니까 어느 정도 숨고르기가 나와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가 되면 오히려 주가가 저렴해지면 주가 부담이 좀 낮아지면 오히려 그 상황에서는 저가 매수세 그래도 조정이 좀 많이 됐구나. 실적이 더 증가되구나. 그럼 저평가 구간에 들어서게 되죠. 주가가 떨어지고 실적이 높아지게 돼버리면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럼 그때 돼서 다시 매수세가 좀 들어와 주지 않을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제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이다. 그럼 저는 포스코 케미칼을 할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좀 욕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장기 평선도까지 최소한 11만원 12만원 정도까지 주가가 조정받으면 그때 다시 저는 공매도를 이제 빼고 팔아버리고 순매수를 진행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기관이라든가 외인이라든가 시장을 조정을 하는 조정자들 같은 경우에서는 굉장히 좀 이제 좀 타겟으로 노려볼 만한 그런 먹잇감이긴 하거든요. 그게 바로 아무래도 최악의 상황에서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공매도가 얘네들이 간을 계속 보고 있거든요. 늘렸다가 줄였는데도 55% 0.55% 줄였는데도 사상 최고 이게 최근 들어가지고 2%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2%까지 올라갔었어요 비중이. 그리고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61선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매도할 수는 있죠. 근데 이탈을 해버리면 공매도 물량이 더 증가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서는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럼 61선 이탈하는 모습을 살짝 지금 보일 수도 있고 내일 낙폭을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내일 반등이 나오면 괜찮아요. 내일 반등 나오면 괜찮습니다. 근데 내일 이탈하는 모습들 하루만 더 보는 거죠. 하루만 더 보다가 내일 이탈하는 모습을 보면 저는 12만원 적어도 12만원 부근까지 조정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고 조금 이제 관망을 할 것 같아요. 자, 이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 경험상, 제 생각인 거고, 제가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은 경계를 하실 필요는, 경계를 해가지고, 뭐, 나쁠 건 없잖아요. 우리 전쟁이 안 난다라고 확신하고, 방심을 하고, 그러고 있으면 오히려, 더 최악의 상황이 발생이 되죠. 근데 경계를 좀 하고 있다가, 전쟁이 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전쟁을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하면 이런 경우가 시나리오가 발생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거를 대비를 해 놓는다면은 어느 정도 그런 피해는 축소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리스크의 관리라는 거예요. 관리. 이런 우려들은 제가 좋다 말씀드리면서 아직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 실적으로 확인해야 될 것 같다. 근데 실적이 확인되고 나서도 그렇거든요. 지금 상황에선. 실적이 확인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물론 그동안 유상증자도 진행을 하면서 수익을 좀 보셨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왼쪽 어깨가 아니라 오른쪽 어깨에 팔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게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될지 발목에 사서 무릎에 사서 왼쪽 어깨가 아니라 자 보세요. 발목에 사가지고 왼쪽 어깨가 아니라 머리가 확인이 된 오른쪽 어깨에 팔아야 되죠. 지금이 딱 그 자리입니다. 오른쪽 어깨. 여기서 이탈을 해버리면은 오른쪽 어깨가 확실히 되죠. 근데 17만원 뚫으면 괜찮다 그랬잖아요. 17만원 뚫으면 여기가 머리고 오른쪽 어깨 여기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여기 이탈하지 않고 뚫으면 17만원 뚫으면 괜찮아요. 뚫으면은 머리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죠. 그럼 여기가 왼쪽 어깨 여기가 오른쪽 어깨가 되겠죠. 자, 머리는 다시 나올 수가 있어요. 고개는 다시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고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비중이라도 조금 축소를 시켜놔야 되는 부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조금 이제 안정성 있게 하자라는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체크를 하시고 공매도 그런 부분들을 좀 경계를 하실 때 실적은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같이 체크를 하면서 비중 이탈을 하면은 비중 축소를 좀 하는 게 저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 매매 대응하시는 부분들을 현명하게 어,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용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하셔서 상단에 홈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시면 여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으로 들어오시게 되셔서 아래로 쭉 내려가 보시면 매일매일 소장님께서 종목을 추천드린 이런 게시판들이 확인이 되시죠. 4월 23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통상적으로 우리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알아야 되는지 브리핑을 드리고 시황적인 부분들 체크를 해드리고 9시가 되면은 종목을 추천해 드립니다. 9시 문배철강 현재가 5,050원 그리고 1차 목표가 5,200원 손절가 4,85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1분에 제일제강 현재가 3,525원 1차 목표가 3,630원 손절가 3,320원 이렇게 두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그리고 추천드리고 문배철강 1차 목표가 돌파해서 추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차트를 통해서 호가창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고 자, 두 종목 추천해서 한 종목 수익, 한 종목 보유 중입니다. 문배철강,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쭉 내려와 보시면 종목 정산을 결산을 하는 매일매일 결산을 하는데 문배철강 12% 정도 상승을 하고 추천가 대비 1.79% 정도 상승을 하고 제일제강 같은 경우에서는 수익률이 조금 약했네요. 자, 매일매일 추천을 드린 종목들을 결산을 한 게 여기 표로 다 이게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수익은 날 수가 없는 거겠죠. 그날 매수해서 그날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단기 종목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게 단기 종목이다 보니까 100% 수익은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 손절가 참고하시고 도움이 단기적으로 수익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 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